안녕하십니까. 저 한림과학원의 김혜재입니다. 청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청 교수님이 하신 귀하라든지 당장 벽체 다양한 한옥의 부재 기술 개발을 하셨는데, 저는 한옥에서 빠져 있는 기둥, 보호, 추녀 이런 걸 구성하고 있는 구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 부분은 한옥의 이 건축 원가 중에서 한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40%, 50%. 많이 든 데는 60%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 개발, 그래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고는 우리 한옥 보급이 사실상 힘들다. 그런 데서 출발해서 사실은 이런 구조 부분에 있어서의 원가 절감은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자원, 원목 자원, 인간 소나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프리미엄 한옥인가, 미래가치 한옥, 한옥시장, 핵심전략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프리미엄 한옥이라는 뜻보다는 한옥의 부재 이 프리미엄입니다. 제가 본래 제목을 부재 프리미엄을 위한 관광산업 활용 전략 이렇게 했더니 우리 주관한 곳에서 이게 부재를 넣으니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목이 안 어울린대서 한옥 프리미엄 한옥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점 우리 이명수 학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프리미엄 부재로 이렇게 좁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미엄은 사실은 이 기둥 보호가 가지고 있는 고급이라는 어떤 고성능, 고품질 또는 고품격을 가지면은 그게 저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이 선조들이 한옥을 축조할 때 그 기둥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 기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보통 정도로만 이 처리를 해도 이 한옥은 프리미엄이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오늘날에 어떻게 하면은 현대적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BMW나 샤넬 핸드백처럼 이 원단이라든지 이 부품 소재가 굉장히 이 고성능을 발휘하면은 이 장고장 없고 수명이 긴 그런 상품을 개발하듯이 우리 한옥도 장고장 없고 수명이 긴 그런 한옥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중에서 이 구조 부재 부분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은 역시 이 자연 재료 생태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구 지역 환경 부담을 줄여주고 에너지 자원을 줄여주면서 자연과 공생하고 건강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프리미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본에서는 지금 목조 건축에서 12mm, 120mm짜리 기둥 하나를 세워놓고 여기 안에는 CO2가 이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목조 주택을 많이 지으면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건축 재료도 목조는 철골조나 철근 콘크리트 조비에서 이산화탄소를 30 내지 40%밖에 배출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이 목조 이 기둥보 이 구조재는 기후 변화에 가장 좋은 환경 친화적인 그런 소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프리미엄 부재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밴쿠버의 사이언스 오발 이 빙상 경기장입니다만 이 콘크리트나 강재가 아닌 목재 구조 지층재로 올렸습니다. 이 자체가 앞으로 탈 콘크리트, 탈 강재와 같은 그런 이 자연 친화적인 이 구조재, 이 목재 구조재가 역시 앞으로 이 프리미엄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참고적으로 우리 평창 올림픽 주경기장도 거의 목조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많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 또는 소비자들은 한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목조 건축인 한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한스타일 문화관광부에서 오늘 오신 분 계시겠지만 한스타일에서는 6가지 우리나라 한스타일 중에서 이 한옥도 하나의 한스타일로서 한국의 어떤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아이템으로 좀 잡았는데요. 한옥의 키워드는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품위 있는 품위와 자연을 하나의 아이콘 한옥을 키워드로 잡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한옥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품위라는 그런 키워드 속에서 이 목조라든지 한토라든지 돌 뭐 이런 석재 이런 자연 소재를 가지고 온돌, 마루, 기둥, 기와, 기둥보와 같은 한국적인 양식과 한국적인 어떤 감성을 충족시키면서 한옥 문화권을 형성하는 게 바로 한 스타일의 한옥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자연 경관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 한옥 기둥도 마찬가지죠. 주위 경관하고 어울리게 기둥이 있을 거예요. 이 기둥보 구조재 자체가 익스테리아입니다. 외관 익스테리아 역할을 충분히 훌륭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이 기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석가래라든지 추녀들이 인테리어 역할을 해주고 마감재 역할을 해줍니다. 따뜻한 그런 정감을 주는 또 마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따뜻한 정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둥보의 구조재가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축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담장 같은 경우도 아까 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을을 만들어주는 이 담장 자체가 굉장히 정감이 있는 그런 게 좀 한옥이고요. 마당이 있고 정원이 있는 마당이 있고 또 이 자연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비를 덜 맞도록 하고 햇빛을 조절해주는 이런 긴 처마 이것도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또 이런 이 지붕선의 스카이라인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예술에 가까운 그런 좋은 것이 바로 한옥이다. 그런 이런 훌륭한 이 한옥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한옥도 목조주택이니까 목조주택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되게
이 도심 인근에 한 복층, 2층 정도로 단지형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주택, 목조주택을 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소비자 중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목조주택은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목조주택을 그러면은 구입할 때는 어떤 게 충족이 돼야 되느냐, 즉 시장에 직접 시장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은 단지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격은 좀 보급형으로 하게 돼야 되고, 생활을 필요해야 되고, 사후관리, AS, 이런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소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목조주택, 그중에는 한옥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목조주택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이런 정도는 앞으로 반드시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소비자들의 인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 요약을 하게 되면은 탈아파트,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이런 단지형 전주택,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수준의 고품질의 주택을 원하면서 유지관리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확보하는 이런 목조주택,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서 계속 보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사례입니다만 이런 종류의 것이 한옥에도 올 수 있도록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기대나 인식을 충족시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있습니다. 그럼 한옥 시장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산림청은 사실 이 한옥이 건축시장이기 때문에 전방산업이고, 산림청은 이 목재를 공급해주는 후방산업입니다. 이 부품 소재, 원목을 공급해주는 후방산업인데, 이 후방산업 쪽에서 어떻게든지 전방산업인 건축 쪽에서 많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목조 건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최근에 2013년 최근에 입법이 돼서 제정이 돼서 2013년 5월에 발효되는 지속가능 목조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2013년 2월에 발효되는 탄소 흡수 유지 성경 법률에 다 목조 건축물에 있어서의 탄소 상쇄 제도, 탄소 배출권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 법령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쪽에서 당연히 앞으로 이 목조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의 공공성 있는 정부의 지원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요. 일본도 최근에 국토교통성하고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2010년 5월 26일 날 제정을 해서 학교라든지 양문, 병원, 도서관, 구독시설 같은 공공건축물은 거의 어마어마하다시피 그렇게 법령을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목조 건축 암흑기를 벗어나서 최근에 거의 목조 건축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데 한 30년, 40년 정도 기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고, 최근에 2010년 5월 16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건축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해서 목재의 사용, 이용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목재의 어떤 가격을 떨어뜨려주고 부재를 떨어뜨려주면 해가지고 전체적인 목조 건축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얻을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아파트 콘크리트 시대에 목조 건축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옥의 기술 개발 과제를 포함한 이런 노력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유지관리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재료 부분에 있어서 전체 이 탄소 배출의 한 3분의 1 차지하고 있는 이 건물 분야에서의 이 탄소 배출 저감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토부는 이 어느 이 좋은 이 녹색 건축이라는 그린홈 이 기본 계획에도 이 목재가 친환경 재료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재는 친환경 재료, 그린홈이나 녹색 건축에 적용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조재, 목재가 건축물 한옥에 지어졌을 때의 어떤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목재가 친환경 재료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좀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이 RED에서는 이 재료 부분에 있어서 목재도 포함이 되는 걸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이 정부 한스타일 육성 종합 정책을 통해서 주로 공공건축물 쪽에서 이 한옥 건축 사업이 이루어졌고, 특히 밀랍지구 거기에 신한옥 시범마을 같은 좋은 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만 여간 이런 류의 이 시범 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분양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상당히 분양가가 좀 작은 그래서 현실성이 있나 하는 정도로 그런 국민당은 약간 굉장히 좋은 그런 이 시범 단지 계획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한옥 건축물은 사실 전체 주택수 중에서 단독주택이 27%인데 그 중에서도 한옥은 단독주택 중에서도 2.3%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이 이 기타 문화유적 중심으로 이렇게 한옥시장이 구성되어 있고 특히 그 공공부분 중심으로 좀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은 아직까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분 중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비중이 70% 가까운 전남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공공부분에서의 한옥 사업이 주로 위주되어 있고 민간에 있어서의 민간 기업이나 LH 공사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한옥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리미엄 한옥이 사실 가능한가? 아까 프리미엄 구조부재라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개 제가 이 동해 임산물 유통센터가 주로 이제 소나무 육송을 가지고 건강소나무를 가지고 주로 한옥을 짓는 부재 판매 유통센터인데요. 이 30평 기준으로 대개 원목이 한 150입방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 기록을 저희가 감추죠. 그 다음에 대개 기둥하고 고가 한 55%, 그 다음에 이제 석가래 추녀가 한 45% 되는데, 대개 이 병이 큰 추녀나 또는 여전히 이 더글라스퍼 쪽으로 공급이 되고,
이 기둥하고 석가래 부분을 금강소나무로 보호이 되고 있다.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한옥의 이 되게 프리카 제재를 해서 아주 30평짜리를 간단하게 축조하는 그런 이 모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사비를 살펴봤더니 한 1평당 한 이 산나무 구조 집성제로 했을 경우는 한 660만 원, 더글라스터로 했을 때는 700만 원, 금강소나무로 했을 때는 740만 원, 이렇게 방당 들어가는 걸로 평당 가격이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 건축 공사비에 이 목구조 공사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산나무 구조 지성제 했을 때는 44%, 더글라스포를 했을 때는 53%, 금강소나무를 했을 때는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옥 하나 짓는데 구조재가 목조로 이루어진 구조재가 60% 정도 간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이 건축비에서 40% 정도만 다양한 이 기와나 담장이나 벽체나 모든 비용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프리미엄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되게 구조재가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입니다. 일본의 재래공법에서 보급형은 구조재의 건축 비용 비율이 되게 평당 750만 원 같으면 목구조 공사 비율이 20%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아까 한옥 금강소나무는 60%, 그 다음에 산나무 구조 집성제로 했을 경우는 44%입니다. 만일에 일본 목조 주택처럼 구조 부족 한 20% 정도만 소요되고 구성이 되고 나머지 80%의 건축 비용을 다른 쪽으로 이 벽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다른 환경 설비라든지 이런 걸 넣었을 때는 그 비용만큼 이 한옥에다가 금강소나무 한옥에 넣었을 경우에는 건축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만 원도 평당 1,000만 원도 일본의 어떤 굉장히 그 부품 소재, 다른 건축의 부품 소재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기술이 굉장히 이렇게 선진화된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처럼 목구조 공사 비율이 한 20% 정도로 다운을 시켜주고 나머지 설비 이런 부재 이런 부품 소재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돼서 전체적인 목조 건축이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건축 핵심 이 프리미엄 한옥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부재의 핵심 전략은 이 금강소나무 자원을 확보해서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준다. 원료의 공급 확보와 육성 그리고 부품 소재의 충분한 공급입니다. 이 부품 소재를 구조재의 부재 품질하고 성능 고도화시켜주고 또 이 프리카 같은 공업화 부재를 가공을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이 시범 단지라든지 건축물의 이 내구성을 평가해주는 유지관리 보수해주는 이런 쪽의 그 다음에 부재 산업의 유통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을 때 아까 일본과 같은 구조부재 20% 나머지 그 비용 구조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금강소나무 자원 확보입니다. 이 금강소나무는 우리나라 이
문화재 기둥 부재 이용 수종에서 대개 한 40~50% 가까이 됩니다. 전부 다 합해서 한 55%.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재 기둥재 중에서 절반이 소나무라고 봐도 됩니다.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된 이 문화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우수한 그런 세계적인 명목에 속하는 그런 자원입니다. 더글라스파하고 이 금강소나무하고 이 목구조 그러니까 기둥재의 성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이 감성 평가를 해보면은 이 보의 경우에 최대 응력이라든지 행인장 강도 이런 부분들 보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수하고 더글라스파에 비해서 기둥재도 종압적 강도 같은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국내의 금강소나무는 더글라스파보다 훨씬 더 앞으로 프리미엄 구조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원자재 또는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질 높은 이 목재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히 이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게 지금 소나무 자원인데 한 150만 헥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통직하고 좋은 그런 금강소나무 자원은 사실은 이 강원도 양양 고성 부분에 시작해가지고 봉화, 이 울진 봉화까지 내려오는 이 부분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 색깔의 부분이 뭔가 하면은 매년 이 자원이 줄어드는 강도입니다. 줄어드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 줄어드는 강도가 강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가 이 송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금강소나무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소득이 줄어든다. 주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금강소나무 이 한옥을 위한 이 자원 육성, 이 자원 증축 이런 부분은 바로 또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의 육성 이런 부분들은 비록 한옥뿐만 아니고 이 송이 소득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옥용 원목 소나무 이 생산량이 산림청 자료입니다만 1년에 16,000 입방입니다. 16,000 입방인데 아까 이게 30평짜리 목조 한옥 하나 하는데 150 입방 정도 소요되니까 한 150 내지 200채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 16,000 입방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사실은 이 공급량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전체 뭐 한 400만 입방 정도 원목을 생산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옥용 이 금강소나무 생산량은 한옥 한 200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좀 부족한 미진한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뭐 산림청에서 좀 담당 과장님도 오셨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과장님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고품질 대경제 금강소나무 육성하기 위해서 송이 생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강원도 지역은 이미 그 망상 지역에 지금 동해유통센터가 있고요. 또 하나 경상북도 지역에 금강소나무를 이용한 전통 한옥 용재 생산을 하겠다고 이미 10년 계획에다 넣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문화재용 보건재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한옥이 기둥보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국내재가 가장 경쟁력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한 금강소나무가 이 한옥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또 한옥 자체는 또 이 국내 자원을 고유 가치를
쓸 수 있는 그런 서로 이 전방 산업, 후방 산업끼리 상호 간에 어떤 민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기둥보호 구조가 이 중경제, 이 작은 목재한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뭐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편입니다. 2x4보다는 기둥보호 구조가 국내 중경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건조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에너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설비 이렇게 산업을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해도 이 구조제에 있어서의 어떤 건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기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 발생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벌써 이 비건조 목재가 상당히 이 접합부라든지 기둥보호 기능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 갈라진다든지 틈새가 생긴다든지 뭐 한 6개월이면 이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개 한 14%, 5%, 6% 정도까지는 말려야 되는데 18%, 20%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고 수축 뭐 이런 게 해서 이 사실 프리미엄 부재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산업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S 침누수 구조정제 부분은 반드시 건조제 15%, 건조제 18% 두 규격이 있습니다만 거의 한 15% 이하는 떨어뜨려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상당히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단면적 건조 기술을 이렇게 약 12일 만에 이런 180mm 정도 이 기둥재를 건조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이 흰개미 부분이고요. 내화 부분, 그 다음에 오늘 같은 태풍이 불면은 이 기둥보호 구조 가장 취약한 게 이거 행압에 약한데, 이 행압 약해지고 또 이 지붕 경량화 때 가장 취약하게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 기둥에 있어서 어떤 접합 부분입니다. 접합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접합부, 철물 접합부를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모듈 모듈화한 부분, 구조 구조에 대해서 철물 접합대 표준화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지목, 이 부분은 부재 가공 정밀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 구조에 있어서의 결함이 정말 책임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정밀 가공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정밀 가공 프리팟 제재가 반드시 도입이 돼서 고품질의 고성능의 구조재가 생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본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전국에 일본은 한 830개 정도의 프리팟 산업이 있고, 프리팟 점유율이 한 84%, 프리팟에 의한 목조 주택이 한 84%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만 채 정도. 그 다음에 모듈에서 프리팹, 그 다음에 뭐 이 홈데포 같은 이 전방 목조 건축의 전방산 또 전방산업인 이런 유통백화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또 도심 인근 지역의 단지형 그리고 밀락동 같은 뭐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되는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우 보호를 위해서 부품 소재 산업의 관점에서 한우 부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